시간 열심히 들은 사람들이라면 다 잘 풀 수 있는 문제들. 오늘 수업 시간만 들어도 10문제 맞출 수 있어. 오늘 수업 시간에 설명만 잘 들어도 10문제. 그리고 지난주에 한 계단위서, 내가 계속 강조했었죠. 계단위서 똑같은데 거기에다가 진짜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그 문제는 충분히 다 100%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그 문제 하나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검사법에 대한 설명을 들어갈 건데, 우리 매독 검사에는 노온 트레포네말과 트레포네말 테스트가 있다 그랬죠. 이 용어가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매독은.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노온 트레포네말 테스트는 비매독균 항체 검사고 비특이 항체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매독균과 감염시 숙주의 항체 일종이 아까 리아진이라는 거 우리가 잠깐 배웠었죠. 리아진을 검출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지질항원으로, 얘와 반응하기 위한 지질항원으로 카디오리핀과 레시틴, 콜레스테롤 혼합물. 얘는 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 나중에 국시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반응의 원리가, 노온 트레포네말은 RPR과 VDRL이 대부분 검사를 하는데, 리아진을 검출하는 방법이고, 지질항원으로 카디오리핀과 레시틴, 콜레스테롤 혼합물을 사용한다. 그리고 용어를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이제 STS예요. STS, 시올로지컬 테스트 포 시필리스라 해갖고, 그 노온 트레포네말 테스트는 이제 혈전학적으로 이제 매독 진단하는 거고, 여기 이제 RPR과 아까 이게 이제 VDRL, 이거를 용어를 STS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많이 쓰지는 않는 용어고, 저도 이게 좀 궁금해갖고 좀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할 때 사실은 우리 메인 교재에다가 2개 교재를 더 보거든요. 근데 그 2개의 교재에는 얘가 그냥 매독에 대한 노온 트레포네말이든 트레포네말이든 혈청학적 진단하는 거를 STS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교재에 있는 대로 그냥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다고 해서 STS는 노온 트레포네말 테스트인가 아니면 그냥 트레포네말 테스트인가, 혹시 그런 시험이 나오면 당연히 교재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는 그냥 매독의 혈청학적 검사를 STS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요즘에는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시험을 또 봐야 되는 입장인 거니까 노온 트레포네말 테스트를 STS라고 한대요. 이렇게 하고, 매독에 감염되면은 약 4주 전후에서 STS가 양성으로 반응을 보이고, TP 항원은 특이 항원에 의해 빠른 반응보다 빠르대요. TP 항원에 의한 반응보다 빠르다. 이게 TP 항원에, 그러니까 이게 TP 항원에 의한 반응보다 빠르다는 얘기는 트레포네말 테스트보다도 빠르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특이 항원 검사를 보는 트레포네말 테스트와 노온 트레포네말인 거잖아, 이건요. 그래서 비특이 항체가 더 빨리 검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찾아낼 수 있는 검사 방법이라는 거지. 우리가 균이 들어와갖고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키기 이전에 이미 이게 숙주에 들어오면 반응을 일으켜서 리아진이라는 게 검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초기에 좀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검사법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STS의 가장 중요한 목적 매독은 스크리닝 선별 검사한다는 거. 우리 스크리닝 검사라는 용어가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스크리닝 선별 검사. 선별 검사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간별 검사라는 걸 또 썼잖아요. 선별과 간별의 차이, 용어를 이해해야 돼요. 스크리닝 검사. 일단은 반응도 빠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검사 비용도 저렴하고, 검사 결과도 빨리 나오고, 그런 방법으로 1차적으로 쉽게 솔직히 검사를 해서 양성 나온 사람들은 확진 검사로, 간별 검사로 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독 제1기에서 이게 진행됨에 따라 이거 항체가는 절정을 이루고, 초기에 치료 시 제1기, 제2기의 조기 매독에서 항체를 상당히 신속하게 감소가 된대요. 치료를 하면, 페니실린 치료를 하면 상당히 감소를 하고, 3기 매독은 조기 매독에서보다 항체가가 떨어지지 않으나 어느 정도 감소한다. 이것까지는 그냥 이해만 하면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뒤에 가서 결과에 대한 건 또 다시 설명 한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온 트레포네말 테스트의 대표적인 게 첫 번째 RPR이 있었죠. RPR, 리피드 플라즈마 리아진 카드 테스트. 우리 카드 테스트 하는 거 전에도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카드에 혈청하고 항원을 떨궈서 응집 반응 보는 거. 근데 얘는 응집 반응이 아니라 얘는 면상 반응이라고 해서 플로큘레이션이라고 해갖고 우리 전에 배웠어요. 이게 플로큘레이션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양털 모양의 침강이래요. 이게 침전, 침강 반응을 보는 게 이제 플로큘레이션이라는 용어인 거고, 얘는 이제 한자인 거죠.
깃털의 모양처럼 침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침강, 침전 그 용어로.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RPR과 VDRL, 논트레포드 MR 테스트의 대표적인 RPR과 VDRL 지금 시간에 배우는 거는 면상 반응이다. 면상 반응이다. 그래서 RPR 카본 시약은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의 지질 항원인 카디올리핀과 레시틴을 부착한대요. 여기다가 카본이라는 건 RPR 카본이라는 거는 석탄가루처럼 까만 그런 카본 성분에다가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을 입히고 해서 우리 있는 리아진과 반응해서 보는 거고, 이게 이제 매독과 반응해서 형성되는 항체를 리액틱 리아진이라고 한다라는 그 용어. 그래서 우리 피검혈청에 있는 항체가 있다면 RPR 항원액에 있는 시약과 반응을 해서 이렇게 결합됨으로써 무거우니까 가라앉겠죠. 침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면상 반응은 침강 반응이고 플로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얘는 한자로 표현한 거고 얘는 영어인 거고, 그 다음에 침강 반응이란 한글이란 침강 반응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침강, 침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RPR은 이렇게 정성법이 있고 정량법이 있어요. RPR은 환자혈청을 비동화하지 않는데요. RPR은 비동화하지 않고 RPR 카드에다가 우리가 혈청, 비동하지 않은 혈청 50마이크로를 펼쳐놓고 RPR 항원 한 방울을 떨군대. 근데 RPR 항원의 한 방울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표준화된 양이어야지나 이거의 반응의 크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 드롭이 중요한데, 한 드롭은 약 20마이크로이고 10분의 1ml래요. 이거는 국시에도 나오고 중요한 부분일 거거든요. 그래서 RPR 항원 한 드롭은 매독 검사할 때 RPR 검사할 때 항원의 한 방울은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하면은 60분의 1ml고 20마이크로라는 거. 또 얘는 이렇게 해서 100rpm에서 8분간 회전시킨 다음에 얘는 유관으로 판독을 해요. 유관으로 판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성법을 갖고 우리가 카드로도 정량을 하는 것도 전에 배웠었잖아요. 카드에다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이거는 글로 한번 읽어보신다면 2번에서 5번 링에다가 0.9% 셀라인 50ml씩을 넣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의 홀이 있는데 거기다 2번부터 5번 50ml씩 넣는 이유는 뭐겠어? 셀라인 넣는 거는 계단 이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튜브에도 일정한 우리가 알고 있는 셀라인이든 범퍼를 넣고 그 다음에 일정한 혈청을 넘겨서 계단 이석하듯이 카드로도 우리가 반정량으로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RPR 검사를 정량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환자 혈청 50마이크로를 1번과 2번에 놓고 1번은 그러니까 1대1 반응을 보는 거겠죠. 2번에 50마이크로를 갖고 계속 2번, 3번, 4번, 5번 해갖고 희석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 우리가 다른 거 이제 그냥 싱글 파이펫 갖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희석해서 이제 넘어가고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50마이크로는 이제 버리는 거죠. 그래서 RPR 항원 한 방울씩을 혈청 위에 떨어뜨린다. RPR 항원 한 방울이 얼마라고요? 양이? 20마이크로 또는 60분의 1 ml. 여기 다 써있잖아. 이럴 땐 합창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반응을 보는 거고, 교반기에서 배갈비에서 8분간 회전시킨 다음에 얘는 유관으로. 그리고 우리가 좀 한 게 유관판독. RPR은 유관판독이고, 다음에 배울 VDRL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판독을 해요. 왠지 되게 침강되는 거를. 이거예요. 이제 그림으로 보면 쉽죠. 내용으로 써놓으면 긴데 그림으로 보면 쉬워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장비? 지난번에도 몇 번 설명했는데 사진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사진을 직접 한 걸 갖다 놨는데, 로테이터라고 하죠. 교반기 로테이터 트레이 믹서. 여기는 어떤 내용이 어떤 게 조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뭐를 조절을 해야 되겠어? 우리가 얘를 반응을 일으키려면 일정한 시간간, 일정한 속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타이머하고 그다음에 속도계가 있겠죠. 여기.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100rpm에서 8분간 회전시킨 후 유관으로 판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장비를 여기 우리가 100rpm 마치고 10분간, 8분간 해놓으면 얘가 짜깍짜깍 가면서 시간이 되면은 따르릉 울려요. 스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뭐 시약 정리를 한다든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하더라도 얘가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리딩할 수 있게끔 타이머가 조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RPM이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로테이터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익숙하게 이제 매뉴얼 검사를 할 때는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 로테이터. 우리가 아까 면상 반응은 어떻게 생긴 거라 그랬어요? 양털 모양이라 그랬죠. 이게 양털 모양 같아 보여요? 아니야? 내가 상당히 양털 모양 같은 걸 갖다 넣어놨는데 양털 못 봤어? 양털을 모르는구나. 꼬불꼬불하잖아 이렇게 느낌이. 양털 모양. 이게 면상 반응이야. 이게 플러큘레이션 양털 모양. 그래서 이제 용어가 사실은 영어도 해야 되고 한글로는 또 이게 침감 반응, 침전 반응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이거 한자를 또 면상 반응이라고. 이 용어만 우리가 이제 다 알아도 사실은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하나 이렇게 알다 보면은 한자도 조금 우리가 익숙한 한자들이 또 계속 반복되니까 알게 되고, 이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계속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그냥 지나치잖아. 그럼 그 다음에도 또 몰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몰라. 내가 모르겠다 할 때는 그냥 네이버님한테 물어보던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가 어렵게 인지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찾아보면 결국은 이게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거든. 이 한 단어를 알면 또 연결된 또 다른 단어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히 숙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성 검사가 있고 정량 검사가 있었죠. 정성은 말 그대로 환자일청하고 그냥 항원만 떨궈서 응집 반응 보는 거야. 양성이다, 음성이다. 정량은 우리가 카드로 해갖고 계단 이석을 해서 단계별로 해갖고 우리가 항원을 다 떨궈봤을 때 이게 아마 이게 정량법으로 한 카드인 것 같아.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해서 이 리딩에다가 시름을 떨구고 그 다음에 아까 저기 넣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셀라인. 셀라인을 먼저 떨구고 그 다음에 혈청을 넣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계단 이석해서 항원을 떨궈서 이제 보는 거지, 응집 반응은. 그래서 이게 이제 RPR 카드법, 레피드 플라즈마 리아진 테스트고, 이게 면상 반응, 침강 반응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논 리액티브고 응집이 양털 모양이 없죠. 얘는 이제 거칠면서 약간 리액티브 반응을 일으킨 거고. 이게 이제 RPR 검사예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손쉽게 많이 하는 검사가 이제 RPR 검사고, 이거는 사실 조금 교재에 있긴 있지만 조금 특징적인 게 조금 얘를 네거티브라고 표시했는데 이게 조금 저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거보다는 그냥 요 앞에 봤던 거 요거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VDRL이에요. 논 트레포네말 테스트 비매독균 항체 검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RPR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VDRL, 미네럴 디지스 리서치 레보레토리라고 해갖고 얘는 성병이잖아요. 성병을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는 그런 방법이고, 이 용어는 이제 VDRL의 약자를 갖고 우리가 VDRL이라고 하고, 얘도 똑같이 반응은 플러큘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면상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여기에서도 우리 이제 가검 혈청에 있는 리아진, 논 트레포네말 안티바디라 그랬죠. 리아진은 이것과 항원을 많이 쓰는 게 카디오리핀하고 레시틴하고 콜레스테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질 항원하고 면상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얘는 특징적인 게 현미경 100배1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카드법이 아니라 얘는 그러니까 슬라이드법이겠죠. 그래서 시약은 VDRL 항원이 카디오리핀과 콜레스테롤, 레스틴 이런 게 있고 버퍼가 들어가고, 교재에는 없긴 없었지만 대조혈청이라는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건 넣은 건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 빨간색은 무조건 면상 반응 현미경으로 판정한다는 거. 근데 이제 이 VDRL은 검사할 때마다 조제해서 쓰는 시약이거든요. 그래서 안티젠, 에멀전을 갖다가 조제를 하는데 포스페이드 버퍼 0.3ml에다가 소량에다가 카디올리핀 안티젠 0.5ml를 넣고 믹스를 해요. 6회 정도 믹스를 하고, 그 다음에 버퍼를 맞아 채워서 4.1ml 채워서 무게를 맞고 30회 정도 이렇게 손을 잡고 가볍게 흔들어서 믹싱을 해준다는 거고, 이 에멀전 희석한 안티젠 에멀전은 당일 동안만 유효하다는 거. 1일 한번 조제해서 한번 검사하고 그 이후로는 그 다음 날은 쓸 수 없어. 안정성이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조제해서 쓰는 시약이고. 그리고 혈청할 때 아까 RPR은 비동화 안 했죠. 근데 VDR에는 비동화를 해줘야 돼요.
비동화를 해줘야 되고 4시간 경과 후 재검할 경우에는 또 재비동화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보통 검체로 VDRL은 이제 내적 수액 아까 뭐 잠복기 3기 가게 되면 머리로도 간다 그랬잖아요. 내적 수액을 검체로 검사할 경우에는 비동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RPR은 비동화가 필요 없고 VDRL은 필요한데 그다음에 내적 수액 검사 시에는 비동화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슬라이드 외에다가 혈청을 이제 비동화된 혈청 50마이크로를 넣고 우리가 아까 희석한 안티젠 에멀전 한 드롭 항원 한 드롭은 얼마라고요? 용량이? 60분의 1ml VDRL에서도 마찬가지 60분의 1ml로 이게 다 똑같진 않은데 지금 매독에서 RPR과 VDRL만 지금 60분의 1 이렇게 기준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떨군 다음에 이제 로테이터에 놓고 슬라이드를 이제 180 RPM에서 4분간 회전 로테이터에 RPM하고 시간을 알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기구라서 이렇게 놓고 반응을 보는 거고 반응을 직접 이제 4분이 딱 지나면 바로 얘를 현미경 100배율로 해서 판정을 하는 거예요. 침강된 걸 보는 거니까. 침강된 걸 보는 거니까 100배율로. 고배율로 볼 수가 없죠. 워낙 입자가 크잖아요. 그죠? 입자가 큰 거기 때문에 저배율로 100배율로 해서 판정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정석법 내적 수액 검사하는 거는 아까 비동하지 않는다고 한번 설명했죠. 비동하지 않고 내적 수액 50마이크로를 분점하고 항문 대조 한 방울 60분의 1 똑같이 떨구고 180 RPM에서 얘는 8분이래요. 얘는 4분이고 아무래도 이게 점도가 더 높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적 수액은 아무래도 조금 더 점도가 있어서 8분간 회전 그리고 즉시 현미경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정량법은 이제 카드를 이용해서 할 때 1번부터 6번까지 얘에다가 생리식염수를 2, 3, 4, 5 이렇게 0.5ml씩 넣고 계단 이석 해주는 거죠. 또 비동화 혈청은 1번 홀은 1대1로 해서 그 실험과 항원과 반응을 보는 거고 2번 홀부터 해서 계단 이석해서 0.5씩 넘어가고 마지막에는 이제 버리는 거죠. 그래서 2, 4, 8, 16, 32배로 최종 희석도는 나오는 거고요. 여기다 이제 항원 한 방울씩 60분의 1ml 항원액을 떨궈서 180 RPM 4분간 회전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판독하는 정량 검사에 대한 내용이죠. 어렵지 않죠, 이거는. 네, 원리는 다 비슷해요. VDR이나 RPR이나 원리는 비슷한 반응법인 거고 취향만 좀 이제 다른 거고 그 다음에 혈청을 비동화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고 판독할 때 육안으로 보느냐 또 현미경으로 보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결과 판정은 현미경 100배로 관찰했을 때 덩어리가 관찰되지 않으면 논 리액티브 작은 덩어리가 관찰되면 위클리 리액티브 그 다음에 중등도 큰 덩어리가 관찰되면 리액티브 그리고 이제 위클리 리액티브 전 단계를 보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가 저는 좀 동의하기가 좀 그런데 리액티브를 보인 최대 희석 배수라고 하면 맞는 것 같은데 리액티브를 보인 최대 희석 배수 가로 열고 위클리면 맞을 것 같은데 이거에 전 단계라고 표시를 해갖고 이게 조금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요게 조금 요걸 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이거 레포팅하는 그 내용인 건데 위클리 전 단계라고 했잖아요. 위클리 전 단계 리액티브 1대1 다루션 안 하는 1대1에서 리액티브를 보였으니까 레포트는 1대1로 내면 되는 거고 여기는 몇이에요 그러면? 위클리가 여기 있죠. 그러면 1대2가 되겠죠? 여기는 위클리가 1대8이야. 그러면 1대4가 양성 희석 배수가 되는 거고 여기는 위클리가 1대16이면 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위클리하게 나온 것들이 있더라도 이렇게 리액티브 반응이 나왔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재검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재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최대 희석 배수인 여기를 표시하는 건 아니고 최대 희석 배수의 앞단계라고 했잖아요. 최대 희석 배수 앞단계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대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1대16인데 리액티브 여기 위클리야. 위클리. 여긴 노말이야. 근데 여기는 다 반응을 보였고 여기는 위클리고 여기는 노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재검도 필요하지만 이게 러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러프. 전역 반응. 우리 교재 16페이지에 보면은 침강 반응에 전역 반응하고 후역 반응 설명 한번 했어요. 전역 반응은 항체가 많은 거고
후역 반응은 항원이 많은 거예요. 항체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반응을 제대로 보려면 이 항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얘가 항원 항체랑 볼륨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반응이 정확하게 얘가 발생을 못한 거거든. 이럴 경우는 희석해줘야 되겠죠. 희석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식용 맞춤형을 이렇게 해서 항체를 희석해서 테스트를 다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래서 전역 반응일 때 러프의 여기는 전역 반응이라고 표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항체를 희석한다. 항체를 희석해서 다시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클리 리액티브로 표시할 수밖에 없죠. 얘는 리액티브는 없고 1대1 단계에서 위클리만 나와 있다면 얘는 위클리로 보고를 해야 되죠. 일단 위클리 나오는 경우에는 제검은 무조건 해야 되고 제검을 해도 위클리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제 레포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침각 반응 현미경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얘는 노말인 것 같은데 인동 리액티브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VDRL이에요. VDRL은 혈청을 비동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은 트레포네말 비특이 항체를 보는 검사법이고 판독은 현미경으로 판독을 한다. 우리가 지금 한 이제 이 STS 세룰로지컬 테스트 포 시필리스라는 용어 알려드렸잖아요. 거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배운 RPR과 VDRL이에요. 이 테스트의 지금 위양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위양성. 이거가 위양성이 있다는 건데 인지질은 생물계 널리 분포하고 있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표면에 존재한대요. 아까 리아진 같은 경우에는 특이 항체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다른 염증이나 다른 숙주에 의해서 문제된 질환으로도 리아진이라는 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양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독이 아닌 질환에도 지질에 대한 항체를 생산해서 지질 항원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양성이고 생물학적 위양성이라고 해요. 교재에는 그냥 위양성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거를 바이오로지컬 패스 포지티브라고 해요. 생물학적 위양성. 그래서 교재에는 이렇게 나병, 전신 홍방성 난창, 마약, 유형 폐렴 되는데 다른 교재는 보니까 말라리아가 사실 제일 먼저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라리아, 류마티스, 나병 뭐 이런 질환일 때 이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생물학적 위양성을 일으키는 질환들은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매독이 아닌 질환에서도 지질에 대한 항체를 생산한 지질 항원과 반응해 이게 생물학적 위양성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논트레포네말을 해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가짜 양성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진짜 양성이 아니라 다른 이런 생물학적 반응으로 인해서 내가 매독도 아닌데 매독인 것처럼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보는 게 이제 매독균 항체 검사 트레포네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확진을 해야지나 실질적으로 매독이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이 항체 검사고 실제 매독균에서 나오는 항체를 갖고 테스트를 해서 보는 거고 대표적인 게 이제 TPHA가 있어요. 트레포네말 펠리든 헤모어글루티네이션 이거는 혈액 거. 그다음 TPI 부동화해서 보는 거예요. 이 균의 운동성을 정지시켜서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TPCF, RPCF, 컴플리먼트 뭐라고 했어요? 컴플리먼트 본체. 여기도 트레포네말 테스트에도 여기 본체 결합 반응으로 보는 게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FTA, ABS, 플로리센스, 트레포네말 안티바디. 얘는 형광 항체 흡수 검사 방법이라고 해갖고 이게 최종 확진을 하기 위한 검사긴 해요. FTA, ABS. 그래서 트레포네말에는 대표적인 거. 아까 논 트레포네말에서는 RPR하고 VDR이 있죠. 두 가지. 걔는 꼭 자세히 내용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트레포네말에서는 꼭 알아야 될 게 이제 TPH, TPI, 그다음에 FTA, ABS. 물론 이제 이렇게 5가지 항목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메인이 되는 검사 방법은 이렇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얘는 이제 한 TP 항체만을 검출하는 거예요. 트레포네말 펠리든 균체 성분을 항원으로 하는 검체 중에 한 TP만 실질적인 매독균에서 나오는 항체만 검출하는 거고 검사법으로 매독에 대한 특이성이 크게 있죠. 당연히 항원 항체 실질적인 균에서 나오는 거니까 현재나 과거 감염을 반영할 수 있대요. 그래서 TPHA는 이제 매독 혈구 응징법이라는 거, 혈구 응징법, 면역적 혈구 감작시켜서 우리가 보는 거 여러 가지 테스트 우리가 전에 했었잖아요. 제 시간에도 트레포네말 펠리든 성분을 미리 감작시킨 면역적 혈구에 피검혈충을 해서 혈구 응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TPHA, HA가 들어가면은 혈구 응집법이다.
그다음에 이제 T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기는 운동 정지, 부동화, 예, 이모빌리제이션이 이제 부동화, 정지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매도균의 운동성이 있는 것을 부동화시켜서 검사를 보는 거고, 운동성이 저지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얘가 이제 매도균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 트레포네마 TPH는 매도 혈공지법이고, 그다음에 TPI는 매도균 운동 정지 부동화 검사다. 운동성이 저지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TPCF랑 RPCF는 이제 본체 결합 반응을 보는 거죠. 본체 결합 반응은. 본체 결합 반응은 이제 항원항체 반응을 하면서 항체와 함께 본체가 이제 항체로서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이 특이 반응을 일으키면 본체까지도 사용하면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항원항체가 딱 맞아떨어져서 반응이 있고 나면 본체는 사라지겠죠. 같이 결합을 하면서 본체가 사라지게 되고, 본체의 주요 성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 이제 어디 갔어? 그래서 본체에 있는 그 본체에 있는 성분과 용혈소라는 성분이 만나서 용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본체 결합 반응은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지만, 항원항체 반응에 본체가 소모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봐서 얘가 항체가 있다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용혈소가 반응을 해서 응집이 없으면 양성이고, 응집이 있으면 음성이에요. 반대로. 그래서 본체 결합 반응의 원리는 얘는 다른 시간에도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 원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얘도 같은 방법인데 이제 균주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냥 본체 결합 반응으로 하는 트레포네마는 TPCF랑 RPCF가 있다. 이렇게 이해되고, 요거 보면은 본체라는 거 알겠죠? 대신에 이제 논트레포네마에 있는 거랑 좀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FTA ABS에 대한 거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졸려요? 응? 졸려?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TPHA인데 여기 교재에는 토끼 감작이라고 되어 있죠. 토끼 적혈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교재 한번 교재. 백 106페이지에 보면 닭 적혈구로 되어 있네. 토끼는 뭐였죠? 토드 유니트였죠. 토끼는 빨간 거. 네, 그래서 트레포너 펠리든 얘기에 이제 헤모 어블리트레이션은 매도 혈구 응집 검사고, 여기 이제 항원을 감작시켜서 면항 적혈과 반응을 일으켜서 보는 혈구 응집 반응 검사법이라는 거, 간접 혈구 응집법. 직접법과 간접법 응집 방법이 있었잖아요. 직접은 뭐 우리 혈액형 검사 같은 거 직접 반응 보는 거고, 그냥 간접적으로 감작을 시켜서 응집능을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배운 RPR과 VDRL에 대한 펄스 포지티브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확진할 때 그 다음 단계가 TPH 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독의 확진 검사 시 사용한다. 그래서 양적혈구를 트레스펠리든 감작 항원과 감작된 양적혈구와 한자 혈청에 있는 매독균 항체와 반응해서 혈구가 응집되는 그런 원리고, 이 플레이트 전에도 한번 봤었죠? 네. 여기다 환자 혈청을 1대 80, 1대 160으로 희석한 후 실온회전 방치를 한대요. 희석해서 희석 혈청을 1번, 2번 홀에다가 1번, 2번에는 1대 80, 그 다음에 1대 60 희석한 혈청은 세 번째 홀에다 놓고 0.5ml씩, 그 다음에 이제 미감작 혈구하고 감작 혈구가 사용되는 거거든요. 미감작 혈구와 감작 혈구가 사용되는데 1번에는 미감작, 2번, 3번에는 감작 을 넣어서 미감작과 감작의 응집능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반기 나왔죠. 아까 트레이 믹서, 로테이터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반기를 이용해서 실온에서 3-4시간 로테이트 한 다음에 3-4시간에 판독하고 오버나잇해서 18시간 후에 판독하고, 시약은 이렇게 이제 소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 플레이트 안에 있는 응집된 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응집 반응을 보는 거예요. 얘가 응집이 있는 거고 얘가 응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성일 때는 어떤 모양이고 양성일 때는 어떤 모양이고, 음성은 혈구가 단추 모양으로 보이고 외유는 매끄럽고 원형을 유지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혈구 내외의 링 모양으로 보이고 외유는 매끄러운 원형이다. 그 다음에 양성부터는 이제 이게 좀 커지면서 두께도 더 얇아지면서 거칠면서 이렇게 이제 과립상이 침선이 되는 거, 그런 모양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음성, 논 어글리테이션, 그다음 부분적으로 음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 음질되는 경우. 이게 이제 TPH의 검사법이고, 혈청이석 1대 80에서 양성 이상의 응집을 나타내는 경우 양성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플레이트가 이렇게, 얘가 아마도 이제 이게 미감작일 것 같아요. 미감작이고 감작이라고 본다면 이것과 비교해서 이게 응집이 된 거죠. 포지티브, 네거티브, 포지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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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티브, 이렇게 해서 응집능을 보는 게 이제 TPHA 검사법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매독 형광항체 흡수법이라고 해서 트래폰 MR 테스트에서 최종 우리가 확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검사가 이제 FDA ABS 검사법, 매독 형광항체 흡수법이라는 거. 얘는 말 그대로 형광을 표지하는 거예요. 원리가 상당히 이렇게 좀 교재에는 우리 교재에는 검사 방법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교재일 거라도 좀 갖다 놓고 설명을 드릴까 하고 처음에 좀 작업을 했는데, 설명이 상당히 이게 검사하는 방법이 상당히 좀 단계가 많더라고요. 그냥 그림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너무 많은 내용을 줘도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가 여기 트레스노마 펠리듬 사균주의 부위액을 슬라이드에다가 놓고 아세톤으로 얘를 고정을 시킨대요. 그 위에 피검혈청을 믹스해 준 다음에 여기에 이제 형광 표지한 AHGC라는 안티휴먼 감마 글로불린 시름을, 형광 표지한 AHGC라는 시름을 넣어서 다시 반응을 관찰하는 거고, 이렇게 반응을 한 다음에 형광색소를 넣고 반응을 한 다음에 얘는 형광현미경으로 보는 거죠. 형광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형광빛을 띠는 여기 지금 트레포네마 펠리듬 균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시험에 좀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형광현미경으로 보는 거는 FTABS, VDR에는 우리 그냥 광학현미경으로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국시 이런 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출제하진 않았지만 요번에 이제 형광현미경으로 보는 그런 매독에 대한 검사법이라는 거. 그래서 FDA ABS도 혈청을 비동화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교재에 있는 것처럼 FDA ABS는 매독 감염, 일기 감염에 대해 가장 좋은 확인 방법이고 예민도도 가장 높다. 그러니까 최고의 검사법은 사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하지 않고, 우리도 지난번에 그 작업할 때에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양성이 나온 경우에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자동화 장비로 하기도 했지만 최종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게끔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확진을 하기 위해서 FDA ABS 검사 방법을 한다는 거. 그리고 비동화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매독에서는 우리가 비동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또 유감 판독이냐, 또 현미경인데 광학 현미경이냐, 또 그다음에 형광 현미경이냐, 이런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들은 꼭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형광 현미경이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 앞에 보여드렸죠, 우리.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지금 현재는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본체 결합 반응으로 하는 TPCF 방법, 본체 결합 반응인 거죠. 여기 이제 항원항체 반응을 하고 하는 항원항체로 해서 이제 본체가 소모가 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세포 용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 헤몰리신이라는 거는 혈청적인 본체와 공동으로 적혈구 파괴하고 헤모글로빈을 녹여주는 헤몰리신을 용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와 반응해서 본체가 용해가 돼서 용혈해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본체 결합 반응의 원리는 항원항체 반응으로 소멸된 본체의 소모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항원 항체 반응에 본체가 쓰여졌다면, 특히 항체 결합 반응을 통해서 본체가 쓰여졌다면 본체가 남아있지 않겠죠. 남아있지 않고 용혈소와 결합을 하더라도 용혈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얘는 본체 결합 반응은 양성일 때 용혈이 일어나지 않아요. 피검혈청에 매도균에 대한 항체가 있을 경우에 아주 중요하죠. 얘는 본체 결합 반응의 원리는 이렇게 되고, 용혈되지 않는 거는 곧 본체는 소모된 상태이기 때문인 거죠. 이거 수정했는데 또 이거 TP예요. 트레포네마 펠리드 이게 자꾸 이렇게 한글로 바뀌네. TP 항원과 결합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용혈이 됐을 때는 어떤 경우냐면 반대의 경우겠죠. 피검혈청에 매도균에 대한 항체가 없을 경우겠죠. 없을 경우는 항원 항체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고 얘가 본체가 프리 상태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안에 있는 헤몰리신 요거랑 작용을 해서 용혈이 되겠죠. 본체 성분과 결합을 해서. 그런 원리인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환자혈청을 56도씨에 30분간 비동화 후에 사용한다라는 거 본체 결합 반응의 기본적인 거고. 비동화하는 이유는 알겠죠? 환자혈청에 존재하는 본체의 생물학적인 기능의 세포 용해를 작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 지금 검사한 거를 토대로 이제 매독 질환 진행에 따른 매독 항체 검출률 차이를 보면 초기 매독, 2기 매독, 만기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가 쫙 나오거든요. 이렇게 쫙 나오고 결국은 이제 FTA, ABS가 초기, 2기, 만기 검출에 모두 예민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검사이라는 거. 하지만 이제 TPH가 초기 매독이 낮은 것은 이제 초기 항체 IgM이 늦게 출현하기 때문에 2기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얘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독 검사 진단을 할 때는 이런 알고리즘을 갖고 한다라고 교재에는 나와 있고, STS는 우리가 이제 시롤로지컬 테스트, 시필루스, 우리 매독 비특이적인 논트레포네말에 대한 테스트로 RPR과 VDRL을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RPR과 VDRL을 갖고 먼저 STS 검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독 검사를 의뢰를 하면 우리가 STS, 논트레포네말 테스트, RPR 또는 VDR을 갖고, 보통은 RPR 갖고 하죠.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비매독이고 양성이 나오면 우리가 확인, 트레포네말 테스트로 넘어가야 되겠죠. 특이적으로 특이항체가 있는지를 TPHA법으로 우리가 확진 검사를 하고, 여기에서 음성이 나오면은 그래도 한 번 더 여기 TPI 부동화에 대한 거나 FTA, ABS, 형광 이걸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매독이든 생물학적 위양성이든 갈라질 거고, TPH 양성이면 양성, 매독 양성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전통적인 방식이고, 사실 최근에 요즘에 이제 그 알고리즘, 우리가 이제 어떤 질환을 찾기 위해서 검사를 우리가 진단이나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는데,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검사, 그 질환을 정확히 찾아주기 위해서 어떤 단계로 어떻게 검사를 하고 확인은 뭐를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는 물론 이제 교과서적으로 배우고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겠지만 참고적으로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방법과 리버스, 역 알고리즘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설명한 거는 논트레포네마를 한 다음에 트레포네마를 한다 그랬잖아요. 특이적인 거를.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는 안 하고 차라리 그냥 아예 TPLA나 이런 기본적으로 특이항체를 먼저 확인하고 나와서 RPR이나 VDRL 검사로도 한다라는 거. 요거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요즘 트렌드는 이제 이렇다는 거. 그리고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뉴얼로 안 하고 이렇게 TPLA나 TPH나 이렇게 해서 자동화 장비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상이 나온 사람들은 다시 반대로 논트레포네말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계속 조금 변화를 하는데, 우리 교과서나 국시나 이런 데는 최신 그런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교재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되고, 이건 참고적으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예요. 외국은. 여기서 10문제. 여기서 10문제.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 다 2번씩 얘기했어. 그래서 아마 지금 시간이 33분.
시험 얘기 좀 드리고 그러면 오늘 여기 수업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거 있어요? 질문할 사람. 시험에 나오면 나 이거 틀릴 것 같아. 이거 설명해 주세요 하는 거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면 시험은 40문제 냈고요. 우리 여기서 10문제 낸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계단 희석하면서 똑같이 거기에다 대입해서 숫자만 바꿔서 나갈 거라고, 그래서 한 5, 6문제 얘기했었나? 그거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총론이 있잖아. 총론이 좀 막연하죠. 공부를 좀 시작해본 사람은 아마 알 거야. 이 총론을 어떻게 이걸 다 해야 돼? 막막할 것 같아서. 총론을 다 하기는 사실 총론 나갈 때 자세히 제가 설명한 것도 아니고, 나가면서 단계별로 나가면서 이제 그 질환별로 검사법 나올 때마다 총론은 좀 자세히 설명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론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나간 우리가 실습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론이 정립이 될 거예요. 그런 차원의 총론은 좀 읽어보는 거는 권장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선천면역하고 후천면역, 그거 1학년 때 다 배운 거로 알고 있어서 제가 또 오히려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문제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선천면역하고 후천면역 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병리사가 아니어도 진짜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갖고 온 거니까. 근데 저도 국시 볼 때랑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무슨 국가고시나 이런 거 볼 때도 이게 꼭 나와.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외울 때, 최근에 공부할 때 저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한 가지만 알면 좀 쉽거든요. 면역을 일단은 선천과 후천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공면역과 자연면역인 거잖아. 근데 여기서 하나만 외우면 얘는 자연 능동은 알겠죠. 감염에 의한 거. 너무 쉽죠 이거는. 자연면역이고 능동면역인 거면 내가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면역인 거고. 예. 근데 이제 요게 가끔 헷갈려. 수동면역, 모자면역, 모체. 엄마로부터 받는 면역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 헷갈릴 때는 제가 십자수 하면서 외워서 십자수. 엄마들이 애기 임신했을 때 태교하려고 십자수 뭔지 알아요? 십자수 놓고 하는 그거를 그냥 연상하면서 십자수. 자연 수동 면역은 모자 면역이다. 모태에서 받을 수 있는 모자 면역이다. 요거 하나 딱 외우면 십자수 하면 하나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헷갈리잖아요. 수동 면역하고 인공 수동하고 인공 능동 면역. 예방 접종이 인공 능동 면역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얻는 예방 접종하러 가자 하고 저는 외워버렸어요. 국시까지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얻는 예방 접종. 십자수. 그럼 벌써 2개 알면 얘는 그냥 뽕으로 먹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국시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험에도 나오지만 두고두고 우리가 뭔가 보건 관련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얘는 거의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이건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가면 되는 부분인 거라서 요걸 제가 표를 하나 더 넣고, 그다음에 이제 선천면역하고 후천면역에 대해서 배운 것 중에 그 선천면역에 관여하는 인자 있죠? 선천면역에 관여하는 인자. 그다음에 후천면역, 특이면역의 특성. 후천면역의 관계되는 성분. B세포, T세포 이거 다 배웠죠? B셀, T셀 해갖고 다 배우지 않았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응, 그 부분만 한 번씩 더 공부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면역의 종류 이거 암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 해서 그 부분만 조금 총론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제가 1학년 때 다 배운 거라고 해서 아예 그냥 넘어간 부분이었기 때문에 혹시 시험에 나오면 학생들이 당황할까봐 그 부분만 한번 터치해 주는 거고, 총론은 그냥 한번 쭉 읽어봐요. 쭉 읽어보고 뒤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쉬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론 이제 우리 강론 첫 번째 강의가 혈전압적 검사할 때 검체 처리하는 거, 고체 불활성화 고체 활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불활성화 하는 거 있잖아요. 비동화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이게 수업 시간마다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계단 희석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책 갖고 있어요? 책 넘기면서 보면 그래서 그거 희석 배수 계산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희석 비율하고, 그 다음에 희석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문제는 그대로 교과서처럼 수정을 바꿀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이달 테스트 배웠잖아요. 열변 응집 반응에서 이달 테스트는 세균 응집 반응이잖아요. 장티푸스 보는 거고. 그래서 각각 우리가 배운 거에서 이게 뭐를 찾기 위한 어떤 바이러스를 어떤 균을 어떤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인지랑 이거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원리 성분은. 그래서 그렇게 큰 틀에서 공부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그다음에 원발성 비정형 폐렴 배워보고 한냉 응집소 있었죠. 우리 한냉 응집소. 원발성 비정형 폐렴에는 한냉 응집소가 있었고 한냉 응집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원리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만 뭐 시험도 되고 복시에도 나중에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 국시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느낌표가 4개가 되어 있었던 연쇄알균 감염 베타 헤몰리틱 스트레프토코커스 그룹 A인 거죠 이게. 그래서 스트레프 피오게네스에 대한 부분, 뭐 인두염이랑 류마티스열 사구체 이거. 여기는 정말 꼼꼼하게 공부 잘 하셔야지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 형태학적 특징에 대한 것들도 핀브리에가 어디 무슨 항원과 관련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M 항원이라는 거는 어떤 성분, 어떤 그런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박살에 들어가 있는 것들도 한 번씩 쫙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포의 성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SLO, SLS, 히알루로니다제 이게 많지만 이거 스트레프토코커스 관련된 세포의 산물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섞어놓으면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기타에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타가 하나 있더라고. 기타에 NAD 다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NASE라는 디나제더라고요. 이 오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혈 독소, 효소, 발적 독소 해갖고 여기 둘에 5가지 하고 기타 성분에 대한 거. 그래서 이게 연쇄알균과 관련된 건지 인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스트레프토코커스로 인해서 야기되는 질환들에 대한 거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토주 유니트 우리 배웠었죠. 토주 유니트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게 250이었고. 토주 유니트 구하는 것도 최종 희석도를 구해서 2분의 1로 하면은 토주 유니트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어요. 그리고 1토주 유니트는 이제 5% 혈구부의 0.5ml를 용혈할 수 있는 최소량이다. 이런 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국시에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ASO 테스트에서 렌즈 렌달법, 그리고 퀴즈 있었죠. 퀴즈 13페이지 퀴즈 있었고, 중요하겠죠. 퀴즈도. 그래서 안티스트랩토 여기 용혈성 여기는 좀 꼼꼼히 좀 읽어서 보시면 되겠고,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드릴 거고요. 우리가 이제 하면서 강조했던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빨간색, 파란색 되어 있는 것들은 일단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큰 틀에서 이거를 찾기 위해서 어떤 검사법이 있고 이게 어떤 원리고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거가 어떤 질환과 관련이 있는지는 한번 쭉 정리를 해나가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자동화 장비랑 좀 설명할 때 탁도법 같은 거, 탁도법은 이제 산란광의 강도를 측정한다라는 거랑 좀 설명드렸었고,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검사 설명했던 그런 기구들에 대한 거 설명드린 범위 내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염성 단해고증 있잖아요. 이호성 항체를 보는 전염성 단해고증의 검사에는 폴 번넬법이 있고, 이게 이호성 항체는 뭐 시름 시크리스랑 폴스만 안티바디랑 다른 이호성 항체들도 나와서 얘를 또 감별하기 위해서 감별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비드손의 디퍼렌셜 있었고 감별 검사가 있었고, 다 봐야 되겠죠? 다 책을 다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에
그려진 거 이렇게 해요. 한번 이렇게 그냥 쭉 훑어보시면 되고 총론을 너무 깊숙이 파고들다가 뭐 다른 과목도 시험 못 봤어요 그런 얘기 할까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총론은 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씩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가 항원항체 기본하고 부치, 항원항체, 부치, 그다음 면역에 대한 거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거를 한번 교재를 저한테 교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배웠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선천후천 면역은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시험